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서 영화 버닝을 다 같이 본 직후에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먼저 저는 버닝을 보고 나서 전체적인 제 느낌은 지루하다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보다가 자연스럽게 조는 바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졸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한 두세 번 졸았던 것 같고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평론가들의 찬사와 극찬을 받은 작품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작품을 지루하다,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나 영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너무 나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재미없게 봤는데도 어디서 극찬해 놓은 거 읽어가지고 자기는 마치 재미있게 본 거 마냥 포장하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타이틀이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도 아니겠습니까? 뭐 시네필도 아니고 정말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지루했다. 그래도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뭐 전종서 배우랑 유아인 배우의 합을 보는 맛도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종서 배우를 다른 작품을 통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이 배우의 초창기는 어땠나 이런 걸 보는 맛도 있었고 유아인 배우가 잘생겼는데 저런 찌질하고 없어 보이는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싶은 그런 연기를 보는 맛에 초반을 버텨나가다가 뒤로 갈수록 그 음악도 막 이런 음악 있잖아요. 절간에 울려 퍼질 것 같은 음악들만 쓰이고 자연광을 주로 쓰는데 자연광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두워요. 심지어는 그 인물들의 얼굴이나 주변 중요 소품들마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화면을 썼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비치는 건 뭔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루했다. 특히 격정적으로 지루해지기 시작했던 때가 그 전종서와 스티븐 연 그리고 유아인의 집에서 대마초 나눠 피고 난 그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지루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를 몇 번 졸고 이러다가 끝까지 다 봤는데 그래서 이 이창동 감독이 저 확연히 다른 세 명의 젊은 청춘 캐릭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지? 그 의도도 잘 모르겠고 저 일부러 그 어떤 식으로 극찬을 해놨는지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그 평을 읽고 나서 그 평에 제 그 솔직한 감상이 묻혀질까봐 일부러 안 찾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방송을 마치고 볼 겁니다. 어쨌든 안 찾아봤기 때문에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극찬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장센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자연광을 이용한 그 하늘이나 자연 배경들을 이용한 것 같은 미장센은 너무 좋아. 그리고 각자의 집을 묘사했던 소품들 이런 것들이 한국적이면서도 디테일하게 자연스럽게 묘사가 돼 있던 것도 좋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었고 유아인이 그 전종서와의 그 하룻밤 때문에 그 헤어나오지 못하고 누가 봐도 도망쳐를 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질질 이끌려가는 게 그 콘돔조차 스스로 끼우지 못하는 어리숙함 때문이었는가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공감이 안 됐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사님이 저도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얘기했던 지루했다라는 그 정서에 공감을 해주신 것 같고 전종서 배우 안 나온 부분부터는 정말 점점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지루했다. 요거를 말줄임표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가 가능한 우리 뻐꾸기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두 번째 봤고, 두 번째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영화 같고, 뭐, 원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직관적이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에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으로는 이창동 감독이 바라본 지금의 청년들, 그러니까 20대들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했던 것 같고, 20대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나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아인이 보면은 아마 이 전종서와의 첫 번째 잠자리를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예 이런 잠자리를 처음 가져본 것 같은, 콘돔도 스스로 끼우지 못하고 이제 뭐 이것까지 이제 감독의 연출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종서 배우가 유아인하고 잠자리를 할 때랑 대마초를 키우고 우통을 벗고 춤을 출 때랑 좀 다릅니다. 이게 나만 그 생각한 거 아니죠? 예, 예. 어떤 어, 부분이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뭐 어때? 말해요. 그냥. 가슴이 좀 더 커져 있어요. 그쵸? 나만 예.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전종서 배우의 집에 갔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꿈의 시작이 아니야. 유아인이 글을 쓰는 응. 사람이니까, 거기서부터 유아인의 소설이 아닌가.
유아인의 상상. 그리고 스티븐 연 같은 경우는 음,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것, 혹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결국엔 그것을 죽임으로써 음,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몸을 빨가벗고 그냥 가잖아요. 음, 음, 그런 걸 통해서 이창동 감독은 빨리 망상이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그런 걸 버리고 음, 정말 네가 해야 되는 걸 하러 가라 해석을 해보자면 음. 뭐 그런 느낌이고, 지금의 20대들은 사실 여성과 잠자리를 갖기도 기회도 굉장히 적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스티븐 연처럼 매일 놀거나 포르쉐를 끈다든지 엄청 큰 집에서 사람을 초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 누구 한 명을 부르기는 거시기 한 집에서 그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 그런 걸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음, 그 남산타워가 초반에 자꾸 나오는데 그게 거대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런 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음, 갖지 못하고. 음, 계속 바라보잖아요, 남산타워를. 음, 그리고 계속 유아인이 자위를 하면서 전종서를 떠올린다든지 전종서 집에 가서 자위를 하잖아요. 음. 그것도 영화 자체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영화 자체가 그냥 유아인 머릿속에서 전종서랑 잠자리를 갖는 꿈을 꾸면서 자위하는 게 이 영화 자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웹툰 시장을 보면 음, 이세계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맞아.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엄청 고생을 해서 어떠한 걸 읽어서 그런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요즘의 트렌드는 그냥 태어날 때 존나 세고 태어날 때 뭐 여자들도 엄청 많이 사귀고 뭐 하렘, 음, 그게 하렘이라고 하죠. 하렘 음. 이세계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먼치킨물이라고도 하죠. 그쵸, 그쵸. 음, 그런 음, 게 유행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음,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죽이고 싶다고 해서 정말 죽여버리는 것은. 그 급발진한 느낌도 있기는 했어요. 그쵸. 만약에 저게 그러니까 현실이라면. 저는 어, 저게 현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의 음, 세대들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음, 인터넷이 음, 없다 보니까, 핸드폰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 뭐 페이스북, 뭐 자랑글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혐오라든지 그런 걸 나타낸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 저도 맞아요. 그런 것 그건 좀 같고. 느꼈던 게 음, 대사로도 나오는 게 한국엔 계층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맞아.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계층이 나눠져 있고, 저는 급을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 영화상에서 굳이 나눠 놓은 급에서 볼 때는 유아인이라는 그 하위권이 바라보는 그 벤이라는 그 상위권 사람들은 쟤들은 뭐 딱히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그 유아인은 막 쌀배달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근데 맨날 파티나 하고 있고 그냥 운전이나 하고 있고 헬스장이나 다니고 그런 음, 그 스티븐 여는 완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쵸. 상대적인 박탈감들,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어떤 뻐꾸기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같아요. 무엇보다 이 자기가 갖지 못한 해미, 그러니까 음, 전종서 배우, 그러니까 여성에 그치. 대한 것 음. 같잖아요, 다. 맨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 장난감처럼 그렇죠. 이렇게 장난감 대하듯이 가지고 자기는, 놀다가 흥미 잃으면은 응, 새 응, 장난감으로 바꾸고 그거죠. 그냥 상상 속에서만 갖고 있는 건데 음. 그걸 장난감처럼 다루고, 남자들 중에 꼭 자기보다 그 떨어지는 남자들 친구 데리고 다니는 나쁜 놈들이 있어. 그건 뭐 그, 남녀 없이 예, 꼭 예. 있죠. 예. 특히 여자들 앞에서 썩 죽이려고. 있지. 석 죽이려고 날 그렇게 꼭 데리고 부르더라고. 꼭 오래. 맞아. 오라고 하고 막 같이 데리고 가. 그러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약간 돌려 까는 거죠. 음. 조리돌림 하는 거지, 사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자기의 모습을 여자한테 응, 보여주고 싶은 응, 것 응, 같아요. 응, 응. 그런 그런 것도 거지, 있는 것 그런 같고. 거지. 음, 자기 집 앞에 나올 때 사실 음, 엄청 비싼 동네잖아요. 네. 꼭 슬리퍼 신고 나와요. 자기 집 앞이란 걸 꼭 티내기 위해서.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재수가 없어. 음. 그 꼭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있다. 스티븐 연이 해줬다. 응, 벤이라는 응, 응. 캐릭터로. 그리고 이 유아인도 전형적인 찌질한 남자들의 표현이죠. 막 그런 아이고. 모습에서 공감도 좀 들고. 유아인 집에 그 칼이 있잖아요. 음,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칼로 진짜 저거 안 찌르나 저거. 근데 나 그것도 좀 그렇지. 궁금한 게, 그 칼을 보여준 게 혹시 마지막에 그 살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칼들이 모여있다는 걸 보여준 걸까요? 왜냐면은 그 살인 도구로 쓰인 그 칼이 그냥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칼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 창고 안에 있는 그 단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칼 음, 전시
그 씬을 보여준 이유가 뭐지? 이 셰프가 끓인 잡탕찌개라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대체 알 수가 없어. 음, 무슨 의도로 저런 장면을 넣는지 알 수가 없는 장면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음. 저도 솔직히 나사님이, 잘 모르겠어요. 나사님이 유아인의 감정선은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따라가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위행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냐면은 처음에 몇 번 그 빙 해미의 집에 들어가서 자위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저는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거기서 해미와의 관계를 가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는 해미가 대신 해주는 거를 본인이 상상하는 듯 하면서 한 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보여줄 것 같으면은 단순한 의미로 쓴 것 같은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뻐꾸기님은 생각나신 거 있어요?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단편적으로는 잊지 못한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음, 혹은 정정소한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장면일 수도 있고 사실 지금의 20대들에게 이 음, 딸딸이라는 것은 음, 의미가 좀 많이 커졌어요.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옛날보다. 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아, 뭐 그런 의미들로. 것도 있는데 쾌락이나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음, 계속 영화에서 나오지만 뭐 취업이 어떻고 청년 음, 실업이 어떻고 계속 나오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갖기도 힘들고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사회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음,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음, 내가 다시 갖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갖는 건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뭐 이게 측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음, 이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뭔가 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 음,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여자를 만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된 거는 자위행위라는 게 그 자위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적인 행위도 되지만 다른 뜻으로 하면 스스로 위로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주변 상황이 다 스트레스인데 왜냐 아빠는 소송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지. 맞아. 또 혜미는 뭐 꼴보기 싫은 놈 옆에 붙어 있지. 또 꼴보기 싫은 놈은 자꾸 자기 불러가지고 초라하게 만들지. 그 모든 주변 상황이 스트레스인 그 환경에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행위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그리고 생각도 드네요. 네.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스티븐 연이 거기서는 개츠비처럼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히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돈 떵떵거리면서 쓰고 사는 되게 부유한 그런 층으로 나오는데 제 3자가 봤을 때는 뭐 하나 부족할 거 없이 보이잖아요. 차 좋지, 집 좋지, 돈도 엄청 많은 것 같고. 근데 시종일관 감정 기복이 크지 않단 말이죠. 계속 무미건조한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장난감처럼 데려온 여자들을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한번 재롱 부려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음, 할 때도 계속 하품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재밌는 게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아도 모든 게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비닐하우스 불태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태웠을까요? 아니면 유아인을 놀리기 아니, 위해서 자기가 저는 허세를 부린 걸까요? 저는 허세 쪽으로 좀 비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기한테 빠져 있는 남자인데 음, 음, 마치 신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음. 자연 현상에 뭐 도덕이 있느냐 막 아, 얘기를 하듯이 내가 너희 같은 하층민들의 어떤 걸 태운다고 해서 뭐 경찰에 잡혀가거나 그러겠냐. 그냥 나는 그냥 유의일 뿐이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라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고 유아인도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보다는 여자들을 갖고 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전종서의 시계가 그 집에 있잖아요. 죽였든 어쨌든 어떻게든 했다는 걸 암시하는 느낌이잖아요. 이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계속 유아인 집에서도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음, 아마 전종소를 나타냈던 것 같고 그냥 가지고 놀다가 음, 부숴버리는 게 나다. 나는 음, 이 세상에서 신이니까, 신 같은 음, 사람이니까. 그냥 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기한테 그 맥락에서 생각을 이게 해보면은 이게 확대 해석일 네,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유아인과 첫 관계를 위해서 옷을 벗었던 전종서의 가슴 크기랑 후반에 네, 그 노을 질 때 상의 탈의해서 춤출 때 그 가슴 크기랑 다르게 보였다. 더 커진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티븐 연이 그 벤이라는 캐릭터가 자기가 데려온 여자들을 다 장난감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취향껏 성형을 시킨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마약을 하는 이유도 비슷한데, 응, 응, 가진 거가 많이 태어나면 응. 그냥 자기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치. 소중하지 않거나 인생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응, 사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이유가 지루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심심해서. 대마초. 대마초를 하면 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민감해진대요, 사람이. 음, 약을 하고 음, 잠자리를 가지면 음, 굉장히 더 이게 민감하다고 음, 합니다. 그리고 이 대마라는 것도 빈자가 갖기에는 어렵거든요. 음, 네, 비싸기도 하고 음. 어려울 것 같고요. 걸리기도 쉽고. 그냥 아예 이게 다 꿈이다. 그냥 아, 전종소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고, 벤이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고, 유아인이 쓰던 책의 초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초안은 계속 바뀌잖아요. 장면 장면이 좀 다른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전종서의 엄마는 우물 없었다 그러고, 유아인 엄마는 뭐 우물이 있었다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뭐 소설의 초안 같은 느낌? 계속 바꾸는 음, 거죠. 음, 설정 뭐 추가도 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법정 거긴 진짜 현실인 거지. 음, 저는 사실 전종서의 집이 그냥 유아인의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시골집은 아빠가 살던 집이고 그냥 음, 어, 말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계속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게 그치. 뭐 마스터키를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음, 아주머니한테. 음. 그래서 그 집은 자기 집이고 원래 혼자 살던 집이고 재판 갈 때나 그 집에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영화가 난해하고 전체적으로 지루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갓파더님이 버닝은 4.5점 줬고 이창동 감독님의 새로운 도전인 파격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갓파더님 저나 뻐꾸기님은 지루하게 봤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이 편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갓파더님이 손 들어주셔서 좋게 보신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제가 지금 룸메랑 살고 있어서 채팅으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하면 길게 말씀하시긴 어려우시니까요.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뻐꾸기. 혹시 이창동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을 보셨나요? 제가 안 네. 봤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미량 봤다. 저희 같이 봤잖아요, 미량. 네, 어, 박하사탕도 봤었거든요. 이 나머지 영화들이 뭐, 솔직히 버닝 정도로 뭔가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맞아. 전작이었던 시도 그렇고, 특히 박하사탕이나 미랑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미량 이거,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버닝은 너무 뭐가 많아. 좀 음, 파편적이고. 음, 물론 올리창동 감독이 그렇긴 해요. 이게 그래도 시는 굵직한 사건 하나로 쭉 가는데 버닝은 사실 자극도 많이 약해요. 시라든지 밀양의 같은 경우도 관객을 집중하게 하는 큰 사건이나 큰 주제 같은 게 훨씬 세거든요. 미량 장난 아니지. 네, 예. 네, 가파도님은 이창동 감독님 작품을 다 보셨대요. 그래서 이번 야, 작품도 대단하시. 메타포를 쌍절곤 맞아, 돌린 맞아. 듯한 영화였다. 저 어, 말 참 공감이 되네요. 저희 그 나이트 시네마 방송 테마가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부터도 시네필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일반 관객의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깊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붉은 눈의 뻐꾸기님이나 가파더님 같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채워주시면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뻐꾸기님 어떻게 하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이창동 감독이 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고, 네. 다만 너무 많은 걸 뿌려놔서 그 음, 전 영화들과 비교를 음, 하자면 아쉬운 완성도이지 않나. 음, 사실 이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의 입지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가파도님이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창동 감독님의 새로운 도전인 파격적인 영화라는 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좋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나이트 시네마는요, 녹화, 편집되어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